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우영 대표, 이동우 대표와 함께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네,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체면을 구겼던 크래프톤이 최근 공모가 돌파에 성공하면서 또 주가가 50만 원대에 올라섰죠. 그렇습니다. 대표작인 배틀그라운드의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첫 게임이죠.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연내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는데요. 글로벌 사전 예약자 수가 9월 말에서 10월 초 정식 출시 전까지 4천만 명을 돌파하는 것, 이것이 목표인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배틀그라운드 IP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휴면 유저, 신규 유저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알파 테스트를 통해서 그동안 그래픽이라든지 조작감 같은 게임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크래프톤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반격에 나선 크래프톤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아쉽게도 골든벨이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이동우 대표님은 이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인도 사전 예약과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상장 이후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편입 후엔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의 강력한 게임 규제로 인해서 배틀그라운드 자체가 중국 내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상승세 역시나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면에 김우영 대표님은 크래프톤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네, 방금 전에 이동우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음 주 9일에 코스피 200에 신규 특례 편입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대 수요가 수급에 대한 수요가 한 3천억 원 가까이 자금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막상 이제 편입이 되면은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반대로 중국에 대한 게임 규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준비를 그만큼 해왔고요. 그래서 크래프톤 측에서도 중국에 지금 75% 정도의 매출 비중이 있는데 이 비중을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들로 옮겨가면서 인도에서 지금 소위 대박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내년 예상 매출액이 3조 8천억으로 전년 대비 76.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121% 정도 오른 2조 1천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망치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의미가 없지만 그만큼 기대감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게임 셧다운제 폐지로 희망이 보이는 듯했던 게임주의 앞날에 중국의 규제 강화라는 먹구름이 끼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 게임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탑픽 종목이 있다면 함께 전해주시죠. 네, 중국 시장에 관련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국내 게임 업체들이 많은 업체들이 이미 중국의 초강수 게임 규제에 대해서 매출액 관련해서는 많은 부담을 좀 받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콘솔 게임이나 오히려 해외 시장을 겨냥한 게임 업체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중 탑픽으로는 중국 매출 영향을 받지 않는 W게임즈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소셜 카지노 게임사인 W게임즈는 주로 북미에서 매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중에 60% 이상이 자회사 DDI가 카지노 게임에서 나오고 있고 한국과 중국 모두 다 카지노 게임에서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거나 제한적인 형태인데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회사 DDI가 하반기 나스닥 상장을 위한 재준비를 위해서 저평가가 되는 부분으로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또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HLB입니다. 이번 주 HLB가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이 장중 코스닥 시총 2위에 또 오르기도 했죠. 네,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 기대감과 8일부터 온라인으로 열리는 세계 폐암학회에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중국 병행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 기대감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베트남 바이오 업체인 나노젠이 만드는 나노코박스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인해서 메신저 리보핵산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메신저 리보핵산 비해서는 제조 시간이 오랜 시간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예방 효과로는 96.5%에 달한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나노젠과 협력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HLB가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한 달 새에 2배 가까이 오른 HLB의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김호영 대표님은 추가 상승을 전망해 주셨거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 상승이 어려운 종목인데 뭐 공매도도 심하기도 했었고요. 항상 예측과는 좀 별개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는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런 상승이 나왔는데요. 다음 주까지는 저는 단기 상승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넥스사이언스가 보유한 나노코박스의 이 권리, 백신 권리도 일단은 이 모멘텀은 다음 주까지도 계속 살아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오는 13일에 리버스란입 임상 결과를 이제 아마큐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정적으로 가져가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날 직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주가적인 추가 상승, 만약에 크게 조정을 받더라도 그다음에 바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뭐 김호영 대표님과 비슷한 얘기로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보수적인 얘기는 뭐 그 나노코박스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적이라는 얘기인 것보다는 백신 예방 효과보다는 지금은 이제 치료제와 대량 생산이 필요한 단계가 어느 정도 진입이 될 것 같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도 재차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노젠의 백신 예방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코로나 상황을 바꿀 게임 체인저는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HLB는 오히려 단기 투자자들 이외에는 접근하시기가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백신 접종 확산세 속에 위드 코로나 전환 가능성이 논의가 되면서 바이오주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주 투자의 포인트가 될 키워드 뭐라고 보시나요? 네, 개인적으로는 향후 키포인트는 대량 생산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국내만 하더라도 40% 미만인 상태이고 돌파 감염으로 인한 재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 가능성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더욱더 다양한 종류의 백신과 뭐 치료제 등 대량 생산에 여겨지는 부분들이 꼭 필수라고 여겨지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CMO와 CDMO를 갖추고 있는 최선호주 셀트리온 그룹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치료제 레키로나의 향후의 기대감과 대량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두산 퓨얼셀입니다. 이번 주 두산 퓨얼셀을 포함해서 수소 관련주가 또 큰 주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수소차 관련 이벤트가 매우 풍성했었던 한 주였는데요. 일단 다음 주 8일에 열리는 2021 수소 모빌리티 쇼에서 수소기업 협의체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미래차 검사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런 일정적인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고요. 정부에서의 지원책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 수소 연료, 수소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산 퓨얼셀이 계속해서 투자 매력 뽐낼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드디어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인산형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이제 일정도 있지만 한국의 수소 충전소 확충 계획이 2020년 대비 내년까지는 5배가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2024년 선박형 연료전지 시장 진입을 위한 최근에 STX와 협업을 시작하면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까지 탄탄해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 확산에도 올해 지지부진했던 수소 관련주들이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수소 관련주에 대한 투자 노하우와 함께 최선호주가 있다면 짧게 전해주시죠. 최근 이제 상장한 단기적으로 본다면 최근 상장에서 이른바 따상에 성공한 일진하이솔루스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 관련주 등 이 친환경 관련주들은 모두 테마 자체가 오래됐고요. 그만큼 매물도 많고 종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시간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많이들 취하셔야 되고 차트를 봐도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을 보신다면 최근 이제 상장한 일진하이솔루스를 꼽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이 5스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올려라. 네,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